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헬로 닥터의 이성철입니다. 네. 예, 친절한 양쌤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죠?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네. 지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원장님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네. 그에 맞게 지출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합리적 예산이라는 게 도대체 원장님들께서 보시는 분께서 어떻게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한번 예시를 구체적으로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지. 어쨌든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가이시기 때문에 주된 이제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할 거예요. 네네. 가령 이를테면 월 매출 기준으로 네. 한 1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네네. 이제 주요 경비들을 감안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 네. 비용을 차감했을 때 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등 네.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이상인 경우에는 네. 한 15% 정도 이상을 예. 이제 그 우리 합리적으로 네. 재원 네. 마련할 수 있는 금액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또 만약에 1억 5천, 뭐 매출 2억 이런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초기에 있는 네, 분 네.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 네. 한 10%, 네. 반대로 한 1억 5천 이상의 조금 더 이제 네. 매출이 많으신 분들은 네. 한 뭐 15%에서 20%까지도 네, 네, 네. 이제 모을 수 있는 재원을 예. 하는 게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드린 부분이 매출 기준이긴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혼동이 없으면 이익 기준이 아니라 매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기준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준을요? 예, 일반적으로 병원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에서 주요 경비를 제한 네. 금액을 가지고 네. 그 우리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안내드리고요. 매출로는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원장님들이 관리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요. 아,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기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는 모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이제 실제로 이제 네. 그 원장님들하고 이제 많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일단 원장님 바쁘세요. 바쁘시고 그리고 병원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별도의 이제 재무 담당자를 둘 수 없는 형편이 그렇죠. 일반적이거든요. 네. 거기다 더불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가정, 이제 집안에 있는 경제도 책임진 분들이 있어서 네. 굉장히 이게 또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네. 자산 관리가 좀 쉽지 않고 있고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다 못 챙기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또 이게 얼마나 또 돈이 모이겠어. 또 이런 마음도 있고 네. 직접 가서 제가 이제 가장 최근 일이 있어요. 네, 네, 네.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냥 우리 보통 예금이라 그러잖아요. 이자가 거의 없거나 네. 그다음에 뭐 이자가 있더라도 적은 이자를 준 통장에 네. 거액의 단기 자금들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 기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나 가정의 지출부터 파악을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제 병원과 이제 그 개인이 있잖아요. 자금을 네.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고 네. 그리고 매달 나가는 이제 고정 지출과 네. 또는 연간 중에 반드시 발생할 거로 예상되는 그런 비정기적인 지출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게 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네. 고정 지출을 하면 네.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가장 큰 게 뭐 인건비라든가 뭐 이제 임차료, 그다음에 의약품비, 소모품비, 네. 그리고 각종 이제 뭐 금융 비용들, 네, 네. 그다음에 집으로 이제 돈을 보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생활비 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아마 되게 이제 좀 생각을 이제 간과했다가 크게 애로사항 있는 곳들이 네, 네. 병원은 굉장히 잘 되는데 네. 그 다음 정도 이제 6월달, 5월달, 네. 6월달 가서 네, 네, 네. 종소세 신고할 때 있는 그렇죠. 종소세. 맞습니다. 그다음에 좀 재산 있는 분들은 뭐 이제 뭐 각종 이제 뭐 재산세라든가 세금들. 네. 그다음에 비정기적인 이제 생활비도 좀 있어요. 뭐 여행 자금이라든가 네, 뭐 네. 어떤 뭐 이벤트 같은 거. 그렇죠. 거기다가 실제로 이제 그 병원 초기에 네. 병원을 이제 개원하느라 이제 대출금을 좀 큰 금액을 대출금을 네. 이제 이용하신 분들 좀 있으세요. 네, 네. 근데 이게 매년 연장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네. 어떤 이제 그 자금의 목적상 일부 예기치 않은 원금을 또 갚아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은행에서 갑자기 이제 뭐 그렇죠. 상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증기금 연계된 자금들도 네, 일부 네.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건 대비 자금 형태로 항목으로 관리해서 네. 비정기적인 이런 그 지출로 네.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정 지출이랑 비정기 지출을 한 번쯤은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시겠네요. 만약에 조금 네. 이제 시간이 되신 분들은 네. 이제 뭐 엑셀이라든가 예. 요즘에는 이제 구글 시트 잘 돼 있으니까 네, 네. 지난달 또는 이번 달 네. 얼마 썼는지 한번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실제
금액을 네. 썸을 좀 해보시면 더하기 좀 해보시고 네. 그러면 그 월간의 지출 금액을 예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간 지출액은 뭐 작년에 거하고 올해 거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네.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소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하시는 네. 세무 대리인분들하고 상의하셔서 네.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 나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원장님들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돈을 쓰시는 거에 되게 무뎌지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에는 지출을 못 줄이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 형태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수입이 이제 올라가다 보면 네. 어느 정도 그거에 이제 좀 자신감을 갖고 그렇죠. 또 이제 지출 규모가 네.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네. 이제 신용카드 제도가 있다 네, 보니까 네. 그냥 막 긁다 보면 네. 예기치 못하게 이제 맞아요. 그 다음 연도에 네. 이제 비정기 저출의 대표적인 항목이라 할 수 있는 네. 종소세 금액이 막 억 단위로 넘어가면 네, 그게 맞아요. 준비가 안 돼서 맞아요. 제가 현업에서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일을 할 경우에는 네. 그때 5월, 6월 달 종소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네.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네. 네. 어쨌든 미리 대비했다면은 대출이 생기면 또 이자라는 이벤트가 생기잖아요.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느 정도 요즘에는 한 3년 차 정도 되시면은 세무사분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미리 그 세금을 체크한 다음에 세금용 자금을 1년 전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많은 원장님들께서 시행착오를 겪으신 부분이니까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비정기 지출은 예상값을 12개월로 안분해서 맞아요. 마치 물론 지금 당장 돈은 또 안 나가지만 네네. 12개월 비용이라고 인식해서 네. 매월 고정 지출 항목에 합산해서 관리하시면 그러면 편하겠네요. 좀 더 수월하게 자금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미리 이제 안분해서 모아놓으니까 그것도 지출이 맞죠. 세금도 지출이니까. 그렇죠. 네네. 그럼 이번 달에 내년에 종소세가 내가 한 1억 2천만 원 나올 거야. 네. 그래서 미리 네. 1,000만 원씩 저축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1,000만 원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자산관리 통장이나 할 수 있는 CMA에 네네. 1,000만 원을 또 거기다가 돈을 입금하다 보니까 예. 또 보너스 이자를 받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선순환하는 제도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제 사례들을 만들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영상에 말씀드리는 게 근로소득도 중요하지만 또 자본소득도 열심히 만들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항상 우리가 그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이제 고정지출 뭐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원장님들이 다가가기 쉬운 목표가 그 양쌤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가 몇 년에 얼마 만들기 이런 걸 통상 이렇게 슬로건을 한번 걸어주시는 게 어때요? 네네. 이게 뭐 이제 네. 진료 과목이라든가 네네. 입지라든가 병원 규모에 네. 따라 다르지만 네. 제가 일반적인 우리 그 개원하신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지금 한 7년 내에 네네. 한 50억 만들기 예. 요 캠페인이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저희가 예.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예. 조금 부담스러운 숫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막 이런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장님들이라면요. 예. 또 우리 양쌤과 함께라면 50억 만들기 가능할 거고. 그리고 이거는 네. 전부 다 사업소득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일정 금액을 현재 갖고 있는 네. 뭐 보증금이라든가 네. 뭐 미리 이제 구입한 뭐 주택 입사금 주택이라든가 네. 예금 보험들 있잖아요. 네. 이런 금액을 총 합산한 예. 총 자산 개념에서 이해하시면 네. 좀 더 부담이 적어질 것 같아요. 또 자산 점수도 네. 1점, 10점, 네. 100점 네.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네. 100점은 50억인가? 지금 우리가 7년 내 50억 만들기. 7년에 50억이니까 그럼 양쌤의 기준은 일단 7년 내 50억이 기본적으로는 100점인가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 양쌤께서 우리 점수 1점 올릴 수 있는 꿀팁을 하나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장님들 이제 직접 네. 우리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네. 실제 진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매일 카드 대금 등으로 거의 이제 결제 대금으로 이제 입금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인건비 등의 어떤 주요 지출들은 대부분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의약품비, 소모품들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간 차이를 이용해서 네. 만약에 뭐 몇천만 원이라도 몇백만 원이라도 네. 그 단기 금융 상품인 CMA나 파킹 통장에 투자하면 네. 정말로 쏠쏠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일을 안 하면서 단돈 하루에 뭐 몇만 원 또는 10만 원 이상을 번다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특히 주말에 네. 자산관리 통장에 네. 자금을 옮기는 그 이체하는 그 행위만으로도 네. 3일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네.
잠자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네네네. 그거야말로 네. 자본이 자본을 번다. 네. 여기에 있는 맞는 원칙에 해당하는 사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부터 해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슬로건이 어쨌든 건강한 자산관리 습관이잖아요. 네. 습관을 기르면서 이게 모이고 모이면 아까 말씀드린 7년에 50억이 네. 충분히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더 그 네. 이상까지도 네. 될 것을 응원합니다. 네, 어쨌든 꿀팁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포트폴리오 짜주실 이제 거죠? 본격적으로 어떻게 네. 하면 네. 이제 또 투자를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네. 이런 내용들을 네. 이어서 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